교육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모든 직원들의 담당 그 업무가 상세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특히 장학사들의 경우에는 그 비고란에 담당 학교도 기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각자의 업무 범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되어 있는데, 김천교육청의 교육지원과, 제가 있는 곳이 이제 교육지원과고 행정지원과가 있는데, 교육지원과는 유초등 담당, 학교지원센터 담당, 중등교육 담당, 체육청소년 담당, 체육청소년 담당이 저죠. 그리고 건강증진 담당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각 담당자는 해당 영역에서 이제 맡은 바를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만약에 이 외에 만약에 타계에 속하지 않는 업무는 장학사, 수석 장학사가 담당하게 되고요. 특수교사 출신 장학사가 계시거든요. 이제 그분은 특수교육 업무를 전담하고, 유치원 교사 출신 장학사는 유아교육 업무를 이제 전반을 이제 책임을 집니다. 초등교육을 담당하는 장학사가 3명인데, 이분들 중에 이제 근무 성적 평정이나 초등학력 관리, 복무 및 포상 등을 다양한 업무를 나눠서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학사님들 중에 누가 가장 바쁠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장학사들 중에 누가 가장 바쁠까? 그런데 단순히 업무의 양으로 바쁨을 이제 평가하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어떤 업무의 양이 많다. 업무가 하나가 있어도 이 업무가 정말 중요할 때는 이제 바쁘겠죠. 그러니 업무의 양보다는 업무의 질에 따라서 바쁨의 정도를 평가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업무마다 이제 주어진 그 시간의 범위 아니면 또 진행 방식이 달라요. 그러니까 누가 바쁘냐 평가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어떤 업무는 이제 3월에 시작을 해서 1년간 이어지기도 하고, 반면에 한 달 내에 마무리 되는 그런 단기 업무도 있죠. 그리고 연말에 집중되어지는 업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원 능력 개발 평가나 교장 공모제 등 이런 것들은 연말에 이루어지고, 특히 수능은 이제 11월에 이루어지는데 그 준비는 5월 달부터 이렇게 또 진행이 되기도 해요. 표창 업무는 5월, 10월, 그리고 12월에 이제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어떤 업무에 맞느냐에 따라서 그 바쁜 시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즉, 업무의 성격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 특정 시점에 이제 몰려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장학사들은 연중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는데, 각종 행사 일정에 맞추어 그래야지만 효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게 본인에게 업무를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죠. 업무라는 것이 항상 계획적으로 근데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업을 추진하려 해도 학교에서 신청하지 않으면 그 해당 업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상당히 좋겠죠. 이럴 때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교육부에서 새로운 정책이 이루어지거나 교육청에 새로운 특색 사업이 있으면 그것을 맡은 분은 업무 부담이 더 급격히 이제 증가가 되겠죠. 특히 이 행사와 관련된 업무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많습니다. 특히 유관기관과 어떤 협조를 해야 된다. 그 협조가 잘 되지 않으면 공문도 다시 보내야 되고, 그 유관기관에 직접 방문도 해야 되고, 또 협조를 요청해야 되는 번거로운 절차가 많아요. 그리고 이제 교원 자격 승진 업무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실수를 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업무는 어떤 맡은 분들은 장학사님들의 바쁨의 정도에 따라서 그 피로도가 상당히 높죠. 그래서 이 업무의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에 조금 실수해도 뭐 비교적 부담이 덜한 업무들도 있죠. 예를 들어서 독서 교육 아니면 인문 소양 교육,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장학사들이 그 진행 사항을 점검하면 이제 되기 때문에, 점검하는 역할만 하기면 되기 때문에 어떤 부담이 적은 업무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학교 생활기록부 점검 업무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그런 분야는 장학사를 할지라도 항상 공부를 해야 되는, 끊임없이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또 부담감이 있습니다. 장학사 업무는 교사 시절 전공과 무관하게 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수학 교사 출신이라도 예술교육이나 독서교육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우리 교육청이 그렇습니다. 체육 전공자인 저는 독도교육과 안전교육을 맡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학사가 단순히 특정 교과 영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교육 전반에 걸쳐 다 방면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업무를 맡게 되면 미리 계획을 세우고 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이제 독도 교육을 이제 하게 되면 이제 1월에 독도 사전 답사 탐방 일정을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연중 업무를 체계적으로 운영하는 게 상당히 좋아요. 그래서 연초에 미리 계획을 세우면 예상치 못한 변수에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고 또 장학사의 업무 부담을 이제 덜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초과 근무를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장학사가 단순히 행정 업무를 또 처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장학사들이 학교 현장과 교육청을 잇는 그 어떤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교육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배우고 또 성장해야 합니다. 새로운 업무가 주어지면 배워서라도 수행해야 하고 동료 장학사와 협력도 해야 되고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일매일 생깁니다. 그래서 필수적이죠. 그래서 얘기도 많이 하고 협의도 많이 합니다. 어떤 장학사는 상대적으로 이제 쉬운 업무를 맡을 수도 있지만 어떤 장학사는 무거운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그런 필연적인 역할이 주어집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고 또 그분들의 수고와 어떤 노력이 교육으로 발전으로 이어져 가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경북의 모든 장학사들이 교육을 위한 길을 걸으면서 맡은 바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또 더 나은 교육,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항상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